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953년에 목포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만 4살 때 바둑을 배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도 유학을 가셨고 했는데 6.25 근데 이제 6.25 때 좀 어수선을 했고 또 사업을 하셨는데 실패를 하셨고 이게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 소일골이라는 바둑이 최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분이라고 이제 바둑을 드셨는데 가까이 가니까 야 빨리 저리 가서 놀아라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괜찮아 나 그냥 보고 있을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용히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자마자 아버지 바둑 한 판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말씀이 이 꼬마애가 아직도 나이도 어린데 조금 미쳤나. 그러니까 바둑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면은 뭐 당연히 할 텐데 한마디도 안 바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두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두자 해가지고 이제 놀아주려고 이제 두자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뒀냐 그랬더니 바둑은 19줄 근데 1선부터 19줄까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둑이 아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 세력이고 내 집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게 뭔가 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이 바둑도 힌트를 하나 넣으면서 이거 잡아봐라. 잡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위하면 이제 바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위하면. 그래서 이렇게 포위해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가 조금 이상하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좋은 쪽이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죽고 사는 거 기초로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뭐 또 기원을 가시고 하는데 이제 쫓아간 거죠, 같이. 그때 이제 그 당시 요새는 이제 뭐 어린이들도 두고 이 노인 어르신들 많이 두는데 그때는 애들은 없어서 바둑 두는 애들이 없었고 거의 이제 은퇴하고 나이 든 시대 기원에 와서 소일거로 두는 분인데 갑자기 4살짜리가 하니까 너 바둑 둘 줄 아냐? 도요 그랬더니 두자. 두는 건 좋은데 4살짜리가 몇십 분 여기 앉아서 둘 수가 없잖아요. 이게 도인도 아니고. 그러면 한 수 두고 도망가고 뭐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제 애가 타죠. 이제 바둑을 둬야 되는데. 그럼 애들 꼬시는 게 제일 뭐죠? 사탕하고 용돈이에요. 네. 사탕 하나 꺼내면서 야 한 수 두고 가. 그러면 쪼로로 날아가서 한 수 두고 또 이제 또 야 용돈 주고 과자 사 먹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재미를 배우는 거죠. 한두 번 보면 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그 바둑 기원의 원장 선생님이 얘는 바둑에 재주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서울에서 키워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아버님한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차피 자기는 힘들고 자식이나 잘 키워봐야 될 텐데 재주가 있다니까 키우자. 못 사는 거는 목포에서 못 사나 서울에 못 사나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못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전 가족 그냥 서울로 이제 와가지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예. 오늘 하루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원 나들이가 됐는데 오늘 하루는 기원에 가는데 어디 쏙닥딱 하시고 어르신분이 한 분 딱 오셔요. 이제 도발하고 아버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목포 원장 선생님한테는 5분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그거 대했던 그분이 아우 좀 나 까라.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놀란 거예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 속으로 만방으로 이겨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만방으로 졌습니다. 네. 이제 그분이 뭐냐면 조남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몰랐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기원 출입을 하게 되고 많이 이제 실력도 늘고 해가지고 만 9살 때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꽤 오래 직장생활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둑 잘 둔다 소문도 나고 뭐 했는데 바둑 좋아하시는 그 교포분이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바둑 좋아하는 분이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친구분이 되셔가지고 얘가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또 이제 일본에서 키워보지 않겠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뭐 일본이 최고 선진국에다가 바둑도 최강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하루는 너 바둑 공부하러 일본으로 가지 않을래. 그런데 일본을 가게 되면은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배로 가라 그러면 사실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 타는 게 꿈이었어요. 네. 또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만 10살 때지만 그 스튜어디스는 최고 미녀들만 뽑고 영어는 잘하죠. 비행기 타면 맛있는 거 많이 주죠. 이거 뭐
최고인 거예요. 그 비행기 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비행기 타? 비행기 태워줄게? 나 갈게. 뭐 당연히 가야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10년 됐지만은 가는 게. 그래가지고 일본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일본 갔었는데. 그때가 우리 선생님 나이가 76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지금도 76이면은 꽤 되는데 50년 전에 76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90, 80이 넘고 90 가까이 되시면서 뭐 내일 모레 가속에 들어가실 분인데 말도 못하는 10살짜리를 데리고 바둑 가르쳐 제자 시켜주셔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면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바둑을 한 판 두자. 이제 그렇게 모처럼 왔으니까 이제 두게 되죠. 그래서 속 좀 놔라. 놨죠. 그래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보통 이 프로들은 하수하고 같이 치수 고쳐서 두자 소리를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상대가 안 된다. 2점으로 한번 다시 두자. 그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2점 났죠. 또 이겼어요. 운 좋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너를 제자로 받아주겠다. 받겠다. 예. 그러면서 제자로 들어갔는데 네가 고수가 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바둑 열심히 해서 고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 내가 무슨 짐승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뭐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 인품, 인격을 갖춰둬야 비로소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류가 되고 최고수가 되더라도 이게 안 된다. 그거는 먼저 사람 되고 나서야 그 최고수가 되는 거고 뭐든지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되라 이제 그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원래 최고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승부사로서는. 그런데 이분은 히로시마에서 이 동경으로 오면서 바둑 세계를 보니까 보급이 안 돼 있어요. 바둑계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바둑 보급으로 살겠다고 그 길로 돌아서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인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약한 줄 알았어요. 바둑이. 그래서 그 최고수에 되는 실력이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바둑을 딱 보니까 저 최고수로만 향했으면은 무조건 됐어요. 타이틀 보유자가 됐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내 뜻을 꺾고 보급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모르지만 20살 때 그렇게 깨닫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일본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어느 하늘은 그 정석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투밖에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기초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사전이라는 게 그 기초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답이 있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분야분류 뭐 소목, 고목, 화종, 고목이 한 5가지 돼요. 거기에 다 한 권씩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그걸 솔직히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외웠어요. 그거 6권을 정말 그림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웠어요. 솔직히 해서. 예. 그러면서 그때 조금 눈이 띄이는 거예요. 바둑에. 아마 그때가 저는 평생에 제일 세지 않았었나. 예. 근데 이걸 더 이상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은 지식이 없어서 다 이제 배우겠지만은 이제는 그걸 다 잊어야 됩니다. 왜냐? 그거는 상대방 알고 나도 알아요. 그 이상은 안 나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발전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말하자면 기존은 따로 두고 새로운 이제 정석이나 보석으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사형분이 계시는데 입이 대단히 고로. 그리고 좀 폭력적, 시길도 말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이 선생한테 우리 이제 일본 다다메 하니까 이제 배울 때 무릎 꿇고 배우거든요. 둘째서부터 입이 거니까 뭐 또 집사가 머리 나쁜 놈벌로 집에 보따리 싸라 하는 건 그게 뭐 보통이고 그거는 제일 쉬운 거고 그 다음부터 둘째서부터 날라와요. 부채로. 이 바보 새끼 뭐 하면서 뭐 그것밖에 안 돼. 이제 그렇게 해서 맞아가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약한 사람들은 다음에 뭐냐면 약한 사람은 선생님 그분의 가르쳐 주는 대로 둬. 그래야 덜 맞으니까. 내가 가르치는데 뒀으니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센데 여기는 좀 센데 하면은 절대로 안 둬. 내 류를, 내 아집을 한 거야. 내 생각대로. 그러면서 계속 맞아. 그렇잖아. 틀리게 두니까 이런. 그런데 이거는 선생님 거지 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아집, 내 생각, 좋든 나쁘든 내 생각대로 가는 거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맞을 수밖에. 예. 저도 맞는 쪽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맞아가면서 배우느냐. 그래도 고수신문이니까 10수 가르쳐주면 그 중에 한 수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어. 그 한 수를 배우려고. 예. 그렇잖아요. 그 한 수를 배우려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단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예.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거기서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특이하게 선생님이 원래는 한 분이신데 저의 경우는 두 분이에요. 예, 특이하게. 여러분께서 가끔 이제 무협지 한 번씩은 보셨죠? 예, 아마 한 번씩은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이 백도의 고수와 흑도의 고수가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대충 그렇잖아요, 줄거리가. 근데 우리 선생님은 진짜 인생이 취미로 술이고 바둑밖에 모르셨고 진짜 정수대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렇고 완전 정리.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분류를 한다면 흑도예요. 네. 왜 흑도냐? 주량은 위스키가 한 병 내지 두 병. 매일 드세요. 두 번째, 여자는 생활비 주시는 여자분이 4명. 네. 그 다음에 노름은 경륜, 경마, 경정 뭐 할 게 많은데 많이 하시고 이제 다니니까 매일 가니까 이게 뭐 거기는 프로 세계가 없잖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지거든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즐겁게 놀면 되는데 오전에 끝날 때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리대갑장에 누구시 아니십니까? 쓰시죠. 예, 현찰을 줘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한 달 일할인데요. 제일 비싼 거는 하루 일할입니다. 복리. 일할 복리. 예.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10만 원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 일면은 다음날 뭐 갚으면 된다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또 돈 쌓아놓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 좋은 집 다 날라가고 그 자기 벌어들이는 수입 다 차압을 당해서 날라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궁하게 사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바둑이. 뭐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필사적으로 둬요. 술도 끊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보통 우리가 바둑을 두게 되면은 한 90%, 80%, 90% 실력밖에 안 나오거든요. 95%, 100% 되면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저희 평소에는 한 50%, 70%밖에 설명이 안 나신 분이 그분이 끊고 이기겠다 하면은 100%에서 120% 느낌이. 그 정도에 하니까 아무리 약하더라도 이거는 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코 이겨내요. 예, 오죽했으면 별명이 괴물식구예요. 예,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일본에서 기성전이라는 기전이 한 1억 엔쯤 돼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7번 승부인데 4판. 이기려면 4판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4판만 이기겠다, 바둑으로. 딴 걸 100배 하더라도 그거 이겨내. 그걸 해가지고 어쨌든 그 시기에 되면은 계속 이겨가지고 한 6연패, 7연패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대단한 부신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이 됐는데 그분이 그 연구에 많이 갔었죠. 가갔는데 하루는 그 선배분이 바둑을 두자. 근데 연습 바둑으로 두는데 내기 바둑을 두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죠. 우리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는데 후지사 선생님이 야, 내가 책임질게 둬.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상 거절을 어떻게 해요? 두라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둬가지고 6판을 뒀는데 이제 한 판에 100원씩 해서 6판을 뒀는데 이제 600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선배분이 이제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육병을 졌는데, 그러니까 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센 애가 있다. 야, 바둑 잘 두더라, 이 꼬마애가.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기 바둑 소리만 듣고 우리 선생님한테 잃는 거야. 당신 제자 내기 바둑 뒀어. 그러니까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몰라죠. 아무나 하나 딱 부르시대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내기 바둑 뒀냐? 돈 건 맞잖아요. 어쨌든 내용. 뒀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보따리 싸. 가. 딱 한마디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싸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바로 돌아올 수도 없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그 한국 식당에서 거기서 이제 한 2주인가 3주 신세를 져가지고 이제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접시는 많이 나오네요. 이제 평생 닦는 접시를 닦았죠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좀 노염도 푸시고 용서를 빌고 해서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거기는 파문당하면 모든 게 끝이에요. 예, 이게 거기서만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선생 안 돼, 저 선생 하면 다 하지만은 모든 게 끝이에요. 일본사를. 그래서 파문당하면 그 인생 끝이에요. 그 길로는 못 살아. 그런데 이제 그랬으니까 어쨌든 다시 용서를 뵙고 이제 배워졌는데 저도 그때는 진짜 억울해요. 내 죄는 아닌데 파문당하라 억울하지만은 선생님 말씀이 기도 정신에 어긋났다 이거야. 너는 하지 말라는 거. 기도 정신에 어긋났기 때문에 너를 가르치고 키워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을 키워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죠. 예. 그래서 하여튼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은 하여튼 그 선생님의 그 정신사견의 세계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는데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세고의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그러면은 바둑을 배웠나? 바둑은 잘 배운 것 같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바둑은 후지사 선생 제2의 스승님부터 후지사한테 매일 바둑 뒀거든요. 실제로 많이 제대로 배웠고 시간상은 제일 많은데 선생님하고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바둑 뭘 배웠냐? 사람의 도리, 기도 정신 어긋나지 않게 이제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여태까지 저희 살아오면서 제일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군 복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안 돌아온 방법은 국적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근데 차마 좀 찜찜하다요, 이게. 누굴 맙다라 뭐 호적에 빨간 좀 가는 식으로 어차피 그게 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됐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86 되셨고 이제 몸도 안 푸셔가지고 또 이제 요새 이제 뭐 노회상 얘기 나오지만 이제 가와다 야스나리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친구셨거든요. 가스 자살을 하셨어. 가스 자살을. 그러니까 그거 충격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예,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제일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거기 일본에 있었으면은 자살은 없었어요. 그렇게는 안 돌아가셔. 물론 아파서 돌아가시는 거 하지만. 근데 이게 왜냐면 내가 일본에 갈라 그러면은 한 5년 걸리거든요. 그럼 못 기다려줘. 내 일본에 죽을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격을 받아고 하셨는데 죄스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그 일본에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죄송했고요.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문화도 달라지고 말도 못하고 상황도 달리고 여기 와보니까 일본에서는 헤어프레이를 했는데 여기서는 달리기를 하다가도 지게 되면은 붙잡아요.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잖아요. 달리기에서 1등은 못해. 그러면 나도 이기려면은 붙잡아야 돼. 그렇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내가 뛰어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하면은 꼴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본에 13살 때 제가 이제 일본에서 다시 입단을 했는데 우리 그 친구분이나 그 선생님의 그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근데 13살 하고 처음으로 이제 지도 대국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쟁쟁한 분이죠. 솔직히 해서. 그런 분들이 딱 앉으면서 그 허연 나이 드신 분이 조 선생님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13살짜리가 선생님하고 쫓아다녔지 제가 선생이라는 거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조자가 안 붙었으면은 한참 헤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 선생이 하니까, 주문 나밖에 없어. 희성이잖아요. 나밖에 없는데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맞더라고 했는데, 진짜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챙지아버지, 뭐 그런 사이 한데, 여기 오니까 어떠냐. 어깨 툭툭 치면서, 어이, 조군, 한수하세.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찌 보면 이제 미친놈처럼 그거 된 건데, 옆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집에서 기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은 뭐 다른 짓도 많이 하겠지만,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왕복 교통비하고 짜장면 값이 딱 5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죠. 500원이 뭐.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안 줘? 네. 갑자기 나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기다려보래. 그래서 이걸 기다렸죠, 문 앞에서. 그랬더니 앞집이 쫓아가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러면서 뭐 쏙닥쏙닥 하는데 그 앞집에 또 뒤에서 이렇게 돈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안쪽에서 해가지고 뭐 주는 것 같아. 이제 그 돈 가지고 여기 있다고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안 봤으면 되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야, 이게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했나. 그렇잖아요. 이게 큰 돈이라면 몰라도 이게 500원인데 이 돈이 없어서 앞집에 꼬가 되고 이 500원도 없는 집안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좀 정신을 그때 조금 차린 거예요. 제가 제 직업이 기사인데 땅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프로는 뭐냐. 이기는 게 프로고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이겨보자 해서 이제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두 판 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뭐 바둑 두면 뭐해 그렇었는데 지금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성적도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하늘은 아버님 부르셔가 갔더니 네 동생이 대학에 등록을 했느니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럼 뭘 알아서 해야 그랬더니 저는 먼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잘 몰랐거든요. 등록금이 30만 원이래요. 그 당시 가치로.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은 아니었죠. 30만. 좀 한 푼도 없고 그거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등록금 대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뭐 수중에 돈은 없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첫 타이틀이었지만은 그 부산일보의 최고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우승하면은 30만 원이야. 딱. 예.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보내십시오. 그 등록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기지도 않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기전 진짜로 제가 평생 필사적으로 뒀어요. 예. 왜냐하면 한 판으로 지면은 꽝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응창기보다도 더 필사적으로 뒀어요. 그때 당시엔 처음. 예,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판, 두 판 이기게 되고 사실 사람이 흐름이 좋아지면은 더 좋아지잖아요. 한 번 이기게 되면 두 번 이기게 되고 두 번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따가기 시작하니까 또 옆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럼 뭐 재미도 붙이고 있죠. 이기는 게 재미 붙이고 있지만 옆에서 야, 너 요새 뭐 괜찮게 나가는데 뭐 정관을 해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휩쓰는 거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죠.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 속으로는 그래 한번 해볼까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속으로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관을 휩쓸게 되죠. 네,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일본에서 조치훈 구단이 이제 그 금이 한양을 하게 됩니다. 그 뭐 대상관에서 큰 걸 세기여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훈장 받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제 기념기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화제를 하니까 한국의 1인자와 일본의 1인자로 맞붙게 하는 게 이게 재미나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저도 실력이 일본 2인자는 안 될 텐데 이제 그랬고 원래는 조금 과소평가됐는데 또 옆에서 뭐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뭐 한국의 1인자지만 뭐 일본 1인자 되겠어? 뭐 2점 나야지 뭐 만방으로 지게 안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도 들리고 이게 사람이 거의 휩쓸리면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뭐 누구는 얼마 주고 누구는 얼마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2인자로서. 그래서 야, 대국련은 똑같이 줘야 되지 않겠냐. 자꾸 그걸 떠나서 나는 그냥 이 차별화는 안 되겠다. 그래서는 받으면 못 둔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성사를 시켜야 되니까 똑같이 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는데 거기는 일본에서 와서 일본 돈으로 주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 한국 돈으로 준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찐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론 뭐 핑계지만은 하여튼 두 판을 내리쳤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충격이 됐지만은 뭐에 졌냐면 바둑의 실력대로 졌으면은 제가 말을 안 해. 뭐에 졌냐? 끈기에 진 거예요. 제가 제일 또 약한 부분이 끈기거든요. 맨날 마지막 가면 져. 이게 또 끈기도 이 조치훈 끈기, 또 소봉수 끈기, 이창욱 끈기 같은 류는 끈기지만 류가 달라. 아, 이 재밌어요. 조치는 뭐냐? 너 죽고 나 죽자야. 목숨을 걸고 둬. 같이 죽자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소봉수 때려도 오키처럼 일어나. 어떻게 일어나? 아무리 때려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우세해. 계속 때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내가 지쳐. 내가 나중에는 그냥 쓰러져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지게 되고. 이창호는 뭐 별명이 석불이거든요. 돌 붙였는데 아니 사람하고 싸워야지 돌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싸울 맛이 안 나. 뭐 그렇잖아.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가. 아니 근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은 제비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제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바레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조은현 제비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예.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행마가 너무 경쾌하니까 자 오면 치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제비라는 건 굉장히 빠른 방면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 곡선을 누르 다니잖아요. 부드러워요. 그 부드러움과 빠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비께서는 잡초와 돌부처한테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제 특기는 이제 그동안의 그 기존 상식이라기보다는 이제 발빠르게 앞서가는 게 제 특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빠르게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더 큰 다루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대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못 가니까 잡히는 거예요. 뭐에 잡히냐면 끈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둑이 이제 첫 수부터 한 200수, 300수 두는데 어느 한 수라도 이제 실수하면 지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조금 그게 단념을 하는 거죠. 그냥 한숨 쉬고 착하면 그거 끝나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딴 그 특기도 있었지만 발 빠는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잡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신 뭐냐? 내가 걔네들한테 끈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에 딱 있으면 천하무적이 내 무조건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대 50이지만은 거기가 100이라 치면은 70, 80 올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120 넘어가서는 없어도 근처 갈 수는 있다. 내가 부족하나 부족해.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야 돼. 나도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딴 그 발 빠른 거는 내가 특기니까 그거는 내 살리고 부족한 부분 채워야 돼. 제가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죠. 아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냐? 옛날에는 다 하면 아예 빨리 끝내가지고 놀러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승부가 이게 다 최고수의 승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몇 사람 만나고서부터는 오늘 끝날 때까지 죽어보자 판에서 앉아서 끝날 때까지 물론 지고 이걸 떠나서 끝까지 놀러 가기를 어딜 가 끝까지 앉아서 해보자 이제 그런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상하게 바둑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끈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치가 이제 국제대회가 생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나 때문에 세계대회를 조치훈이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만나면 나한테 치니까 여러 판 치니까 한 판도 아니고 여러 판 져가지고 하여튼 뭐 조치훈 구단은 좀 미안하죠. 네, 그런 일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 쓰러졌다 그러면 아마 또 계속 졌을 거예요. 그래도 하고 이제 끈기를 배우고 상대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이기게 되고 계속 이제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세계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 정작 88년도에 세계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은 중국, 한국은 한국, 일본에서만 했는데 그러니까 뭐 가끔 교류전을 했지만은 그냥 단판 승부였고 이제 진정한 세계대회 하자 해가지고 응창기 그 대만의 응창기 씨가 이제 세계 바둑대회를 이제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개인적인 그거라
내 입맛에 맞은 사람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나 혼자만 안 끼워줄 수는 없고 끼워줄라니 제일 잘 눈에 꽂아다 보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모시만 나와라 그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의를 한 거죠. 왜 일본이나 중국은 뭐 여러 사람이 와고 우리 한국은 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 2명이다 이거예요. 왜 2명이냐? 조춘이가 한국 사람이기 2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도 없고 이제 튀어도.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그때는 서귀평 구단이 제일 중국에서는 잘 뒀고 일본에서는 임해봉 구단이 제일 잘 뒀어요. 그래서 바둑은 두뇌 스포츠 아닙니까? 머리 좋아야 되거든요. 이 두 사람이 결승에 만나서 누구도 우승하도 중국 사람이 머리로서는 최고다. 이제 그런 뜻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수성이 중국 사람이 최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줬거든요. 이제 그런 찰나에 이제 8강전에서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하고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본이 고바야시 고이치가 최고였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사실 나는 한 5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그냥 썩어 있었고 고바야시 고이치는 조친과 함께 일본에서 최고 왕자를 최고 기사였으니 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신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진다. 이게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아니야 달라 바둑도 조금 불리해져. 예. 근데 어차피 망하는 거 한 집 지나만 망냐랑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최강으로 제가 싸운 거예요. 불리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방심을 해가지고 제대로 응수를 했으면은 저가 졌을지만은 거기도 내가 바둑이 좋은데 아유 귀찮아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거든요. 그거 알면 더 쫓아가서 물어야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강으로 하려 그러다가 어느 또 바둑 끝나니까 제가 이제 반집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려운 그 8강 고비를 넘겼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4강에는 어떻게 붙었냐 그러면 저는 이제 임해봉 구단하고 붙게 되고 저기서는 저기 후지사 선생하고 저 선생님 후지사 선생하고 네이핑가 붙는 거예요. 서귀편이 붙게 돼 있었어. 이렇게 됐어요. 조가. 그래서 그게 이제 4강에 서울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시고 근데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야 훈전아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아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야 니하고 나하고 결승에 올라와서 맞붙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어떻게 너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거 걱정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를 뭐라도 뭐 져달라고 해요. 뭐 이겨달라고 해요. 이거 어쨌든 결승에 올라가서 최선을 하여튼 최선을 다합시다 했거든요. 제가 하겠죠. 근데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은 반집을 2번 졌어요. 최악에 아깝게. 바둑은 좋았는데 역시 역전당해서 그래서 졌고. 저는 이제 임해봉 구단한테 뭐 남들이 하지 말라는 빈상을 갖다가 여러 번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명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화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2번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승에 붙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5번기는 이제 중국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3판을 두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2시간이면 갑니다. 어디든 중국을 어디가. 근데 그때는 이틀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발전이 안 했었거든요. 뭐 볼 것도 나가지도 못했는 상황이라 거기서 둬서 운 좋게 첫 판에 이겼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 일상생활이 다 감시당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텔레비도 못 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감옥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피해가 온 거예요. 이게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뒀다 그러면 100점 100패해요. 그 당시에서 하면은 두면 둘수록 지는데 마치 이제 2판 3판만 져가지고 이제 1승 2패로 끝난 거죠. 다행히 이제 또 거기서도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래서 2잔은 쏠도 있었어요, 사실. 그랬으면 이제 이런 일도 없었지만 어쨌든 다행히도 이제 거기서 일단 끝나고 4국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두게 됐죠. 예. 근데 저도 부담은 엄청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분리한다다가 화제는 돼 있죠. 분리하죠. 또 뭐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뭐 진짜로 그 어깨에 뭐 힘이 들어간다는 게 그건 느껴져요. 말은 안 해서. 이게 이제 사실 견뎌내느냐 안 견뎌내느냐 그 문제지.
이게 힘들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도 나 힘들어 할 수는 없는 거.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러고 이제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갔는데 이제 얼떨 때 얼굴을 쳐다봤어요. 되게 대국장에 나오니까. 근데 느낌이 나보다 더 굳어 있어. 사람이 굳으면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 부드러워야 되지. 굳으면 안 되잖아요. 뭐 야구다 축구도 몸이 이렇게 굳으면 안 풀리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바둑은 물론 드레스 스포츠지만 굳으면 안 되거든. 느껴져.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딱 느끼면 괜찮네 하면은 이 기분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좋은 소식 있겠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는 결과가 이제 반집으로 이겼어요. 운 좋게. 예. 예. 그러니까 이 승부라는 게 10대 0으로 지는 거하고 10대 9하고 지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3대 0하고 3대 2로 하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책임은 안 거예요. 뭐 약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 쫓는 입장이 틀리거든요. 불리하는 상황에서 2대니까 일단 5대 5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결승전 딱 만난 거예요. 이게 그 버릇 남 주나요? 딱 얼른 쳐다봤죠. 일단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사국제보다 더 굳어 있어. 그러면 저 느낌이 어때요? 오늘 잘 만났다. 승리는 내 거다. 딱 느낌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타는데 아니야 달라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우세해.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래야 되니까 이게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 무심이라는 게 이제 뭐 쓰게 된 게 사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이기면 40만 불? 또 뭐 돈을 어디다 쓰지? 또 이거 가면은 그래도 바둑기 사건일 텐데 뭐 이걸 어떡하나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바둑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리 바둑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은 불리하니까 막 치고 들어오고 또 나는 유리하니까 이거 뭐 또 이렇게 하다가 말썽나서 역전당하기 싫으니까 물러서야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물러서야 되고 저쪽은 여태까지 불리했으니까 막 치고 오고. 예. 이제 그래서 그대로 끝나면은 이제 저도 못 이기는데 그때 조금 이제 저 정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운 좋게. 근데 거기서 걔가 그 서기용 구단이 좀 멈췄으면 되는데 찔러보니까 잘 들어가거든. 한 방 치니까 잘 맞아줘. 여기서 케어 판치 날리자. 한 방 물러서야 되는데 날려서 끝내자 하고 막 뭐 좋게 얘기하면 강수, 나쁘게 얘기하면 무리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마침 보니까 조금 나쁘든가 비슷해. 이제 그렇게 좋았던 바둑이. 그때 정신을 마침 차려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길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묘수가 딱 보였어요. 이제 그게 살려준 거예요. 그 한 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제는 길이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한 수 넣으니까 거기 상대방이 항복을 했죠. 근데 극적으로 이제 제가 우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박수.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그러다가 아마 하우정 프로님도 기억하시죠? 어린 네네. 시절이지만. 89년. 예, 저 때 그 바둑하는 사람들 전 국민 다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때는 진짜 뭐 일단 뭐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대단했다면 한국의 바둑은 이 응창지 혁명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때부터 한국 바둑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바둑의 신은 한국에게만 선물을 준다 해요. 그 첫 번째 선물인 것 같아요. 그때 뭐 네. 카프레이드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아요. 이제 오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 그 환대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그래가지고 갑자기 카파라제를 해야 된다 이거. 이 장면이군요. 저게 이제 환장하다 나지만 이게 한 영이었고요. 저 끝에 보면 영자가 있고 장하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부분만 잘려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그가 되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남들이 하는 거 박수 치고 좋아하고 했지 본인이 한 적은 하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좀 카파를 한다길래 기원에서 하는 거구나. 너희들 먼저 하라. 나는 뒤따라가야 했는데 본인이 해야 된다. 보니까 이게 오픈카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고 이제 그 김포에서 종로 2가까지 이제 그 당시에 기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타고 온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저도 이 대단 반응이 대단해가지고 그때 생각이 자주 나거든요. 한번 그때 조금 영상이라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네.
세계 프로 바둑 정상을 차지한 조훈현 구단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바둑계의 최정상에 우뚝 선 조훈현 구단. 환영 나온 가족과 바둑 팬들 앞에서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번 우승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발했을 때는 2대1로 져 있기 때문에 또한 흑번이고 해가지고 아예 뭐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좀 포기하고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의 우승을 계기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조 구단의 각오에서 입신의 경지에 이른 진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공항에는 조 구단의 가족 외에도 제자인 이창호 3단 등 프로기사 20여 명과 많은 바둑 팬들이 나와 세계 바둑의 정상을 차지한 조훈현 구단을 뜨겁게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길거리 나가서 그 카퍼레이드 지나갈 때 박수 치고 그랬는데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원래 저 대회는 중국의 서비평이라고 그 아주 저 철의 수문장이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 중국 슈퍼 대항전을 하면 혼자서 일본 기사 9명을 다 격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창기라는 분이 중국이 최고의 바둑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40만 불을 상금으로 주는 이런 대회를 만들어도 결국 중국 사람이 우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저 룰이 바둑 룰이 중국 사람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중국 10몇억 인구가 응창기 배는 중국 사람이 우승할 거다. 이렇게 알고 있고 기사까지 다 써놨는데 한국으로 뒤집어지면서 한국이 문화 강국이다.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이 이 동양에서 세계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그걸 입증한 거기 때문에 전 국민이 나가서 열광을 하고 저 카퍼레이드도 옛날에는 이렇게 저 관에서 무슨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한 게 많았었는데 저건 국민 자발적으로 저 카퍼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거. 그 중에 제가 앞에서 박수 쳤는데 그게 화면에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때 박수 치셨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흥분이 되고 정말 대단한 때였고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정말 우리 바둑 역사가 세계적으로 1인자로 울뜩 섰거든요. 이제 지금만 생각해도 정말 대견스럽게 본인이 생각해도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 바둑계가 뭐 그 한 3년 동안 세계 바둑 휩쓸고 뭐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저도 그 이창호고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받아들였어요. 그렇고 이제 창호는 일찍 커버렸고 근데 이게 창호가 이제 그 전주인데 거기 그 대선배분이 얘 어떠냐 그래가지고 사실 천재는 아니었어요. 이창호가 보통 천재라면은 막 번쩍번쩍 하는데 아닌데 근데 좀 느낌이 남다른 게 한 8, 9살 때인데 한 2, 3시간을 지금도 그러지만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 꼬마가. 어른이면 어른도 좀 힘드는데 그 좀 남다른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냥 뭐 시키면은 그래도 뭐 좀 물건이 됐으니까 그냥 봐도. 근데 시골에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네가 맡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4번 뭐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후계자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거 이제 그 요새 뭐 살아오면서 신세들을 많이 치잖아요. 은혜도 많이 믿고. 그 여러분께서는 그 스승님의 은혜, 또 부모님, 어머님의 은혜는 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렇잖아요. 그 한 번쯤은 어떻게 갚으셨는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이게 갚기 힘듭니다. 예, 어떻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 말씀이 선생님한테는 받은 은혜는 그대로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훌륭한 제자 키우면 그걸로 끝이야. 되는 거야, 내리사랑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돼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서 손주, 이쁜 손주 안 끼워드리면 그거 부모가 행복한 거지. 그걸 갚는 거지. 직접 갚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한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줘야 돼.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계산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호를 받아들게 된 거죠. 예. 마침 이제 다행히 이제 세계 1인자가 됐고 그걸로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창호가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예. 이게 14살 땐가? 14살 땐가 국내대
이기고. 예. 16대인가 세계대회로 이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그 당시에 정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창원은 뭐 정상계에 와버렸고, 어쩔 수 없이 사제지간이 되고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둑계나 딴계는 그런 거는 정상을 놓고 싸운 건 없거든요. 그냥 시범대회나 어느 쪽에 선생이 세든지 제자가 세든지 둘 중에 하나지 정상을 놓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초장에는 제가 우세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하나 둘씩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되는데 이제 10개 있던 게 하나씩 뺏기다 보니까 이제 한 개도 안 남았어요. 이제 애가 조그만 거 하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불안해.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대국을 하는데 이 제자가 그래도 뭐 선생 좀 봐주질 않나. 좀 뭐 이거 하나쯤 뭐 양보하질 않나. 얘 바둑을 잘 둬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 되겠어요? 했더니 이제 완전히 그냥 만방으로 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상에서 내려오게 됐죠. 예. 참 10년 동안 잘 있었는데요. 예, 제자한테. 이제 물론 뭐 그 제자한테 뺏겨서 남한테 뺏기는 거는 훨씬 낫고 일단 제자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좋게 되고 이제 그래 내려왔는데 이창호하고 이 졌을 때 그 영상을 좀 보실까요? 네, 가슴이 좀 아픈데요. 올해 15살인 바둑 천재 이창호 4단이 스승인 조훈현 9단과의 최고위전 결승 제5국에서 260수 만에 반집승을 거둠으로써 3대2로 최고위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봐도 약간 선생님이 불안해 보이시네요. 예, 원래 예. 이 돌부처하고 싸우니까 안 돼. 예. 저도 좀 더 커야 되는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 예. 이 창호는 움직임이 없고 예. 저는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러니까요. 확연히 이제 보니까 둘 때는 모르지만 예. 이게 보니까 보이네요. 아니 정말 스승님이 더 부담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저도 강연을 들으면서 사실 제 나이보다도 더 어린 때 제자를 받으신 건데요. 마음이 쓰라렸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게다가 선생님 이때 여론도 참 그랬죠. 예. 뭐냐면 이제 조훈현이 맛이 갔다. 아이고. 이제 조훈현은 늙었다. 아이고. 이제 이빨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아름다운 세대 교체. 그리고 선후배가 공존하는. 그러니까 이 공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제자를 왜 고수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를 키우면 장차 이 사람이 나를 물어뜯고 내 걸 모든 걸 다 뺏어갈 거다. 나 같으면 안 키워. 근데 이걸 빨리 키워서 내 걸 뺏어가게 하는 게 한국의 바둑의 발전이나 세계의 바둑의 흐름에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그런 모습이 제가 보니까 가슴이 울컥해 저걸 보니까. 그러게요. 그 무관의 제왕이 되셨을 때 솔직히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죠. 뭐 사실 그렇잖아. 남이 때리는데 안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제자한테 뺏기고 그나마 딴 사람한테 뺏기면 더 아팠을 텐데 제자한테 뺏기고 또 뭐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고 컸다는 데서 이제 만족감을 어기고 그러다가 이제 딱 뺏기게 돼서 이제 그 전까지는 바둑이 이틀에 한 번씩 바둑 떠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운전면허도 못 배웠지만 배울 시간이 있어야죠. 뭘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바둑 두고 다음날 지쳐가지고 이럴 거 그러면 다음날 바둑 둬야 되고 1년 내내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했는데 딱 이창호한테 뺏기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남들은 술로 이제 뭐 마음을 달래라는데 저는 술을 못 먹어요. 그러면 뭘로 하느냐 그러면 저는 등산합니다. 동네 산불로 한다든가 등산하게 돼요. 이렇게 갔다 오면 좀 몸이 괴로워지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좋아지고 이 정신이 좀 맑아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술도 이제 산으로 푸는데 이제 이렇게 등산하고 정상을 갔다가 내려왔는데 마음이 편해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정상에서 놀았지만은 이제는 이 평지에 있고 이제 난 이 창호한테 졌으니까 10판을 졌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졌지만은 10판 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을 해가지고 한 판으로 이기면 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지면 본전이고 편하잖아요. 또 사실 한 판 이기면은 2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2판 이기면 5판 이길 수 있고 5판 이기면 5대5 승부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아, 지만 본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는 보니까 이창호가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야. 지면 안 되지. 이게 일단 다 내가 여태까지 이겼는데 딴 사람한테 지면 안 돼. 특히 스승한테 지면 안 되지. 근데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면 안 된다나. 내 입장하고 보면은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두고 저쪽은 솔직히 말해서 몸이 굳고 몸과 마음이 굳으니까 이게 역전이 되니까 이제 제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기면은 두 번도 이길 수 있거든요. 아까 타이틀 하나씩 따는 것도.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이 창호가 제일 최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뺏기가 힘들어. 실제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뭐 진짜로 강하면 괜찮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냐면은 국제대회에서는 자국끼리는 안 붙어요. 창호는 안 만나. 이제 결승에 도시 올라가서 같이 붙으면 결승에서 붙으면 모를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는 많이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안 만나. 그러니까 내가 이겨서나 남들이 한번 꺾어주면은 이건 잘하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국내파다 아니라 뭐 국제파다 하는 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실은 창호가 없기 때문에 이기기가 쉬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이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일찍 창호한테 져가지고 꺾였으면은 뭐 조금 제가 좀 또 그거 했겠지만 그래도 다시 반전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한 그 10년 동안 그래도 다시 이제 계속 하게 됐죠. 예, 그러다가 실수가 한 45살부터 실수가 나와요.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이 숫자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건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어린애도 아는 숫자가 바둑 두는데 그런 단수를 할까 말하자면 1 더하기 1이 답이 안 보이는 거야. 딴 생각.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프로 바둑에서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고 갈수록 많이 나와요. 실수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물론 체력도 떨어지지만은 이제 정신력도 떨어가지고 결국 이제 10대, 20대한테 못 이기게 되죠. 결국은 뭐 어쩌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나이가 돼서 한 50세인가 50세에서 이제 인류에서 내려오게 됐죠. 예, 내려오게 됐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사람이 이게 최선을 후회를 많이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아, 창호가 열심히 공부했을 때 텔레비나 책 갖고 나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좀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또 어렸을 때 놀기 좋아해가지고 놀기만 했지 공부를 안 해서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실 때 있을 거예요. 아, 저럴 때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게. 근데 열심히 하면요. 후회는 안 해요.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원치 않은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후회는 않지만은 아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뭐 결과 나왔을 때 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 이제 결국은 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국은 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먼저 사람이 돼야 되고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사람답게 모든 일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바둑의 신도 참 인간적일 수 있다는 걸 느낀 게요. 그러니까요. 바둑 두다가 상금도 보이시고 제자가 좀 조졌으면 하는 마음가짐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와닿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얘기를 안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정말 좋았고요. 아마 하우정 기사님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들을 줄 몰랐어요. 강연을 오늘. 조은현 사모님에 좀 반하게 됐고요. 아마 시간을 다시 돌려도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창호 구단을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다시 살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회가 네. 다시 온다면 이창호 구단을 제자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받아야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적혀지지 않거든요. 인류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는 쉬워도 최고 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또 바둑에 관심 있는 분을 오늘 많이 모셨는데요. 직접 국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있으시다면 마이크 들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바둑판이 어떤 지원군도 없고 팀워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라톤 인생처럼 아주 고독하고 힘든 그런 싸움이었었던데요.
바둑으로 보내오신 세월이 허무하다거나 아깝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 적? 뭐 물론 인생이라는 건 각자 인생에 있지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내 스스로 개척은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본인이 견뎌내야 돼요. 그거는 남이 너 끌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그 도와줄 수는 있어도 본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좋은 그 생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또 다음 분 질문하시죠. 최근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됐는데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어쨌든 그 미생 드라마 때문에 사실 미생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지 않는 돌이라는 데인데 일반 분들은 모르시고 미생이 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완생은 없습니다. 거의 여태까지 가면서 태어나서 뭐 죽을 때까지 가면서 미생, 인생이라면 미생으로 사지 완생된 이제 그런 분들이 가까이 간 분들은 계세요. 도를 닦으신 분, 도를 트신 분, 완전 도인분들 그런 분들은 일 각연하신 분들은 거의 완생에 가깝지 않나 하지 그분들도 완생되신 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엔 완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지 않나. 죽고 나서 그게 비로소 완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미생입니다. 다만 완생을 향해 갈 뿐. 여러분 오늘 강연 정말 좋으셨죠? 제가 네네. 몇십 년을 지켜본 우리 조 선생님은 어떤 네. 분이냐면 기보를 제가 보면은 예. 죽일 걸 살려주는 법이 없어. 죽일 건 다 죽이고 때려부실 거 다 때려부시고 찔릴 거 다 찌르고 허물 거 다 허물고 집 낼 거 다 내고 수 낼 거 다 내고 0.1%도 양보하거나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샅샅이 다 하는데 일상에 오시면 묻거나 따지질 않아. 남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다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는 철저하고 충실하고 인생에선 굉장히 너그러운 분이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아유, 조경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빨리 받아 한번 하시죠. 예. 저 드릴게요. 예, 오늘 그럼 멋진 분을 여러분 만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엄영훈 선생님과 정말 하우른 감사했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 아이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